나는 잉글랜드가 승부수 차이로 우승할 것 같아. 그 페인팅 하는 것까지 적어놨잖아. 그렇게 세세하게 분석까지 다 해놓고 승부 차이를 준비하거든. 그러니까 승부 차이 간다는 걸 아는 거야 선수들도. 근데 제가 요즘에 유로 코파를 같이 하고 있는데 요즘에 일이 많아가지고 몇 경기를 못 봤어요. 프랑스, 스페인도 나중에 봤고 근데 결국 이제 결승대진이 나왔고 7월 15일 새벽과 아침에 일요일에서 월요일 다 하죠 이제. 네. 월요일 새벽. 네. 월요일 형은 새벽. 휴가 가서 좀 많이 보셨다면서요? 유럽 애들이랑 봤지. 많이 봤지. 독일 애들이 이제 여행 다니면서 특히 비르츠 막판에 골 넣었을 때 그 경기 졌지만 와, 그때 막 엄청 막 다쳤었고. 비르츠 잘하더라. 잘해. 근데 코파는 오히려 많이 못 보고 시간 코파는 때문에. 와서 콜롬비아랑 아르헨티나랑 우루과이 경기를 좀 봤지. 4강. 4강도 보고 우루과이가 브라질 꺾는 경기 8강. 그 경기 보고 그래도 유로보다는 압박도 강하게 하고 피지컬적으로 많이 부딪히고 재밌게 하더라고. 코파가 좀 더 피지컬적이더라고요. 뒤는 없어. 재밌는 쿠파가 더 있어. 근데 유로는 전 예선전도 보고 봤지만 형 말씀하신 대로 가끔 얘네들이 너무 짱을 보는 게 아닌가. 뭐 전술적인 축구를 하지만 역동성이 좀 떨어지는데 공은 잘 차지만. 그게 약간 가장 강력한 대회 전부터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 평가받았던 프랑스하고 잉글랜드가 두 팀이 다 조금 뭐랄까 어쨌든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정적인 축구를 추구했기 때문에 특히 프랑스는 노골적이었고 그게 좀 프랑스가 데샹 감독 생각에는 이랬던 것 같아. 우리가 수비가 엄청 강해. 근데 지루는 옛날 같진 않아. 오케이 알았어. 자 우리 일단 수비로 해서 실점을 하지 않고 그다음에 우리 빠른 애들 앞에 많으니까 얘네들한테 카운터 어택 시켜가지고 한 골만 넣으면 우리 이길 수 있다. 가 원래 이 대회에 임하는 대전략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초반부터 은바페 국병 나가면서 완전 컨디션 망가지고 골은 계속 안 들어가고 그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덱시안 감독이 스페인전 끝나고 나서 인터뷰한 거 보면은 결국 수비의 힘으로 준결승전까지 왔는데 공격의 득점력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그리즈만 부진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를 못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리즈만이 부진하니까 그때부터 콜로무아니를 그냥 뭐. 찬우가 얘기한 대로 스피드 살려서 그냥 뒷공간으로 가는 방식으로 갔는데 중앙 쪽에서 공격을 플레이가 없으니까 답답할 수밖에 없지. 근데 다 은바페를 얘기했지만 프랑스가 이 거의 한 7, 8년 동안 대표팀에서 물론 우승은 한 번밖에 못했지만 월드컵 결승, 유로 결승 3번이나 갔으니까 통틀어서 그러면 이 기간만 놓고 보면 세계 1, 2위잖아요. 근데 그때 제일 중요했던 선수는 정말 그리즈만이었어요. 중원에서 사실 포그바도 이제 뭐 나가 떨어졌고 중원에서 뭔가 해줄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그리즈만이 이 수비진과 은바페라든가 수비진과 지루라든가 연결해줬는데 그리즈만 이번 대회는 좀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아니 부진해. 그게 아, 제일 부진이 큰 이게 원인이지. 잘- 근데 지난 그리고 월드컵 때랑 비교하면은 지난 월드컵 때는 프랑스가 물론 디디에 데샹 감독이 수비적인 스타일의 감독이지 계속 비슷한 축구를 했지만 이번 대회랑 지난 카타르 월드컵이랑 굳이 비교를 하자면 내가 현장에서 프랑스 경기만 3경기를 봤거든. 그때는 이제 경기장 가보면 수비를 할 때는 물론 두 줄 수비로 내려서서 프랑스가 미들블록으로 조심스럽게 운영을 하지만 은바페는 수비 가담을 안 해. 왼쪽에 올라가 있어. 역습할 때 은바페 위주로 확실하게 가는 노선들이 있다고. 근데 이번에는 은바페도 내려와서 수비를 하는 거야. 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수비적인 어떤 느낌처럼 또 변한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서로 그 디디에 데샹 감독의 스타일이나 가레스 사우스게이트 감독의 같은 스타일이나 이 팀들이 다 일단은 수비 지지 않는 운영을 하면서 수비 발라 초점을 두고 그리고 이제 경기를 끌고 가는 스타일들이 많이 성과를 내다 보니 전체적으로 지금 약간은 이제 전술적인 어떤 패러다임을 볼 때는 과도기 단계인 거야. 왜? 1차 빌드업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후방 빌드업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문화가 지금은 한 6, 7년 길게는 10년에 걸쳐서 지금 거의 정착 단계에 들어섰어. 그래서 모든 팀들이 다 빌드업을 잘해. 후방 빌드업.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2, 3년 전 또는 조금 더 들어가면 5, 6년 전에 그래도 전방위적인 하이라인에서 압박을 통해서 그 후방 빌드업에 실수를 유발시켜서 그 지점부터 공격을 하려는 그런 축구들이 존재했었지만 최근에는 너무 빌드업들을 잘하는 거야. 그냥 비대칭 빌드업 또는 3백과 4백을 오가면서
이번 대회는 뭐 인버티드나 이런 운영은 나오지 않았지만 어쨌든 꽃백이지만 3명이 뒤에서 빌드업 체계를 갖추든 뭐라든 그런 빌드업 체계가 너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상대 팀들이 이제는 리스크를 줄이는 방식이 예전에는 오히려 전방 압박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리스크를 줄이는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그게 나가는 게 더 리스크를 줄이는 거예요. 나가면 빌드업들을 잘하니까 지금 툭툭 해갖고 뒷공간이 오히려 리스크가 생겨버린다고 압박하는 팀들이. 그러니까 지금은 전체적으로 모든 팀들이 일단 하이 프레싱의 압박을 안 해. 다 미들 블록. 미들 블록에서 시작을 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그런 미들 블록이라도 어느 정도 라인을 끌고 온 상황에서 조금 다이렉트한 축구를 하는 그런 팀들이 나와야 되는데 전부 다이렉트한 축구를 하는 팀은 없어. 그냥 다 쇼패스 빌드업으로 나가. 그리고 나서 축구가 되니까 결국적으로 너무 재미가 없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어떤 팀이 강세냐. 밀어놨을 때 지공 상황에서 1대1 개인 능력이 좋은 윙포워드를 지닌 팀이 강점을 보이는 거예요. 스페인이 라민 야말이나 니코 윌리엄스를 보유한 그러한 장점이 사실은 내가 보면 이번 대회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두 팀 간의 어떤 상성에서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지. 그러니까 지금 지현이 형이 얘기하는 건 이제 평균적인 얘기고, 평균적이지. 물론 이제 미드블록 내에서 순간적으로 전진해서 압박하는 경우도 있고, 라인을 내려서 아예 그냥 로우블록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는 이렇게 전개가 되다 보니 좀 경기가 재미없어졌다. 재미없었어. 너무 재미없었어. 옛날에 너도 90년 이탈리아 월드컵 봤잖아. 90년 이탈리아 월드컵 때 사키 전술이 이제 확 유행을 쪄서 다 그 전술을 압박. 따라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압박 축구라는 그래서 말이 유행했죠. 압박 축구. 압박도 있지만 쓸백. 수비적으로 됐을 때는 지역 방어 개념이 생긴 거야. 완전히. 그런 지역 방어 개념에서의 블록 수비들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강팀도 아닌 분간 팀들이 다 그런 지역 방어를 차용을 해서 수비를 하는 거야. 골이 안 나오는 거야. 못 들어. 슛을 잘 못. 90년 이탈리아 월드컵 그때 때 1.0몇 골이었던 것 같아요. 평균 골이. 2점대 초반인가 그럴 거야 아마. 평균 뭐 아마 그랬나? 하여튼 그 정도 될 거야. 월드컵 역사상 골이 가장 많이 나오지 않은 대회 중에 하나지. 뒤에서 차고 잡는 것도 못하게 하잖아. 아, 저기 백패스. 백패스를 못하게. 그래서 그게 뒤에. 당시에 잉글랜드도 잉글랜드가 4강 갔지. 리네커. 잉글랜드도 조별리그 때 와, 씨, 완전 이런 수면제가 없어. 잘한 거야. 그래서 내가 피터하고도 그 얘기를 한 거지. 근데 피터는 90년 이탈리아 월드컵을 잘 못 봤대. 야, 지금 이렇게 경기하잖아. 내가 볼 때 잉글랜드 결승 간다. 난 준결승쯤에서 탈락할 줄 알았어. 네덜란드전에서 패배할 줄 알았어. 아 근데 대진운이 좋았어요. 잉글랜드 저쪽 조가 대진운이 좋았어. 잉글랜드가 요즘에 항상 좋아. 토너먼트 때. 사실 슬로바키아한테 떨어질 뻔했지. 사실 그거. 저는 사실 그 경기가 제일 재밌었어. 운 안 받쳤으면 무조건 떨어졌지. 그래. 떨어질 뻔했지 그때. 주드 벨링엄 그 바이시클 킥. 말도 안 되는 그 진짜 골. 끝나기 몇 10초 전에 그 나온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또 운이지. 운이고 스타 플레이어고 그런 걸 그리고 해내는 또 게 또 스타 그 플레이어. 걸린 게 또 주드 벨링엄한테 걸려가지고 딴 선수였으면 내가 만약 못 넣었을 건데.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최근 두 경기가 그래도 사카를 윙백 오른쪽 윙백으로 빼면서 호든이랑 같이 놓고 스위스전부터 그러니까 그나마 좀 사는 거지. 네. 호든은 오른쪽에 있어야 되거든. 중앙에 이제 마이누 넣기 시작하고 이제 포든을 오른쪽으로 돌리면서 이제 포든, 사카, 마이누 연동되는데 순간적으로 워커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 마이누를 넣은 게 되게 컸던 것 같은 건 마이누가 주전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잉글랜드가 되게 그러니까 뭐 라이스 개인이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거 떠나서 그냥 지지분이네 그냥 느릿하고 수비 쪽에 선수들 너무 많고 그냥 너무 아래쪽에서 빌드업 하겠다고 아래쪽에만 숫자 많이 놓고 앞에는 뭐 나름 뭐 나가 있는데 그래봐야 뭐 여기서만 공돌이겠다 하는데 마이누가 선발로 나오면서부터 뭔가 팀 내 전체 에너지 레벨이 확 올라가는 느낌이 들고 애가 빨빨거리면서 많이 뛰니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면서 부담을 좀 덜 것 같아. 아 내가 여기 아래에만 안 있고 좀 더 위쪽으로 올라가도 공이 나한테까지 오겠구나라고 잉글랜드 선수들이 생각하는 것 같아. 그때부터. 3백 형태로 공격을 전개할 때 2명의 미드필더가 앞에 있으면 벌써 5명인데 측면에 있는 자원들이 그렇게 높이 올라가지 않으면서 결국은 공격 전개할 때 보면은 밑에서 볼 잡고 있을 때 상대 미드필더와 수비 라인 사이의 공간에 케인 한 명만 있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볼이 계속 밑에서만 도는 거야. 그러니까 엄청 지루한 경기지. 그런데 이번 네덜란드전 전반전은 야 이건 경기를 치를수록 좋아지긴 좋아지고 있구나. 이게 다시 한번 느껴졌다가
후반전 보면서 아 내가 축구를 잘 모르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가 갑자기 되게 올리 와킨스의 이 결승골이 터지면서 올리 이제, 와킨스. 네 그러면서 이제 잉글랜드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잉글랜드는 잉글랜드스럽게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선수 구성 봐서 그렇지. 그 사우스게이트 감독이를 너무 이제 욕하는 분들도 많지만 난 인정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보거든. 근데 얘는 유로 2회 연속 결승전 갔으면 인정은 또 해줘야 되는 거 월드컵 같아요. 그러니까- 4강 한 번, 유로 결승 두 두 번. 번. 내 그럼 그거는 뭐 나는 이렇게 쭉 잉글랜드 대표팀 경기를 중계를 하면서 오랜 기간 잉글랜드 팬들은 어떤 게 있냐면 이탈리아나 뭐 스페인이나 프랑스나 이런 독일. 애들한테 음, 독일이나 맨날 약올림을 당해. 그치. 야 너는 씨야 우승도 한 번 못했잖아. 무슨 얘기를 막 해도 그래서 우승했냐고. 이거에 잉글랜드 애들은 항상 1966이니까. 그리고 자꾸- 월드컵도 한 번. 야 허스트 그거 유로는- 맞아? 뭐 이런 거 아니야? 유로는 없어. 그러니까 트로피에 대한 어떤 이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사우스게이트의 특명은 뭐냐면 트로피를 원해요. 무조건. 잉글랜드 애들은 괜찮아. 씨야 못해도 돼. 사우스게이트는 그거야. 아 결과를 내야 되는구나 어떻게든. 결과를 내야 될 때 가장 중요한 건 무조건 지지 않는 식으로 지금 흔히 얘기하는 꾸역꾸역 올라가야 되는 경기 컨셉을 잡아야 돼. 그래서 가끔 보면은 이제 잉글랜드가 뭐 유로 예선이든 무슨 해서 약간 어떤 경기는 테스트 형태로 되게 공격적인 운영을 할 때가 있어. 막 인버티드 풀백도 활용을 하고 막 무슨 비대칭 막 활용해서 되게 공격자 올려갖고 막 전방적으로 하이라인에서 막 밀어붙여갖고 가는 경우가 간혹 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아예 공격적으로 못해서 막 이러는 감독은 아니야. 그냥 컨셉이 그래. 그냥 너희들이 제일 바라는 우승컵을 가져다 주려면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다.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물론 아주 훌륭하다는 감독이라고 난 생각은 안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정도로 막 욕을 먹어야 되는 감독도 아니고. 전력관리위원회에서 1순위는 될 수 있는 감독이다. 별로. 아니 우리나라 전광희 형은 사실 제일 그건 아니야? 아닙니다. 유로 네, 4강에서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나 우리나라에서까지 그런 축구를 보기 싫어. 아니 우리나라보다 다른 축구 하겠죠. 우리나라에서 그런 축구를 아니, 근데- 별로 좋아하진 않고. 근데 잉글랜드가 또 붙은 게 어. 스페인인데 사실 스페인이 항상 잘하긴 하지만 우승 후보를 꼽진 않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승하기 전에는 그렇지. 근데 유로 2008 우승하기 전까지는 이번에도 사실 이제 프랑스가 뭐 음바페가 코 부러지고 그래서 많이 약해진 것도 있고 운도 좀 따랐지만 스페인은 축구를 그래도 스페인하고 독일이 가장 제일 재밌게 잘했지, 한다는 재밌게 얘기가 제일 있었는데 잉글랜드하고는 색깔이 또 다르잖아요. 다르지. 완전히 다르지. 전력이나 이번 대회에 들어와서 보여준 경기력만 놓고 본다면 스페인이 우승하는 게 당연하죠. 지금까지 전승의 팀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꾸준하게 잘한 팀 스페인 한 팀밖에 없어요. 독일과의 멸망 사실 그 경기 결승전에서도 자체도 솔직히 잘했고 스페인이 잘했지. 물론 이제 후반 들어서 그 동점골 내주고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긴 했으나 그래도 나- 잘했어. 난 그래서 그 연장 들어갔을 때 나는 독일이 오히려 연장 전반에 몰아붙일 거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못하는 거예요 독일이. 왜 못하지? 그러더니만 골 먹고 지더라고요. 또 한편으로 이게 또 결승전은 어차피 그 전에 경기들이 기세나 분위기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냥 결승 어차피 한 경기잖아. 맞아요. 근데 스페인 그 어린이는 왜 이렇게 잘하는 야말. 거야? 걔는 진짜 어린이잖아요. 야말의 가장 큰 양민혁보다 장점은 어리니까. 그거 같아. 그러니까 걔가 나이가 되게 어리지만 나이가 어린 선수답지 않게 섣부른 플레이를 안 하더라고. 그게 제일 장점 같아. 걔는. 사실은 그러니까 스페인이 유로 2024 시작하기 전에는 우승 후보에서 한 단계 밑이었죠. 물론 이제 포르투갈하고 약간 차이였지만 그 우승 후보 네 팀 얘기하면 뭐 잉글랜드, 프랑스, 독일, 포르투갈이었으니까. 근데 스페인이 약간 밑이었던 이유는 최전방 모라타 그리고 센터백이 과연 제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센터백에 대한 의구심도 있었거든요. 라포르타가 근데 살아났어. 네, 일단 스페인이 재미난 축구를 하는 건 짜임새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원에서 공격을 전개할 때 순간적으로 중앙으로 몰릴 때, 그러니까 니코, 라민 야말 그리고 올라갈 때 페드리였는데 페드리 부상당하니까 다니 올모가 나올 때 다니 올모 그리고 파비앙 루이스가 올라가죠. 그 밑에서 로드리가 버텨주거든요. 그럼 순간적으로 중앙 쪽에 5명 내지 6명이 모이면서 3자 패스로 전개가 되거든요. 그 가운데 이제 측면에 있는 풀백들이 올라왔을 때
중앙 쪽에서 로드리가 컨트롤을 너무나 잘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공수 밸런스가 맞는 느낌이 들고, 그 모라타 같은 경우에는 골은 크로아티아전 한 골밖에 없지만 이 수비 뒤쪽 공간으로 들어가는 움직임이라든가 순간적으로 측면으로 빠지면서 연동했을 때의 움직임, 그러니까 공간을 만들어주는 움직임 자체가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거 있어요. 상대 6번의 선수 압박을 엄청나게 잘해 걔가. 그러다 보니 이제 팬들도 골은 못 넣고 있지만 1인분은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니까 스페인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짜임새가 있는데, 그래서 모라타가 저 다음 경기 못 나온다고 잘못 나왔을 때 네. 스페인 팬들이 걱정을 많이 많이 했지. 했죠. 나는 4강에 못 나온다는 얘기였어. 네. 모라타가 못 나온다고 이렇게 걱정을 하더라고. 아니 근데 그래서 아 그래도 우리 그만큼- 1번 공격수인데 그만큼 중요한 존재가 된 거야. 사실은 경기 내용적으로. 그러니까 페드리도 모라타가. 부상인데 이제 모라타 못 나오면 부상에 의한 전력 누수가 크게 될 수가 스페인의 있고, 조르지구만. 여기서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눈에 들어오는 선수가 니코하고 라민 야말인데, 일단 나이가 사기니까 어린 선수들인데 중요한 순간마다 골을 넣어주고 있으니까 니코도 한 골, 라민 야말도 한 골이긴 합니다. 유로에서. 근데 진짜 중요할 때 넣잖아. 네, 중요할 때 넣고, 또 두 선수가 사실은 소속팀에서 득점력이 뛰어난 선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비를 파괴하는 데 능력을 발휘하고 크랙 역할하고 이런 선수들인데, 중요한 순간에 이제 골을 넣었기 때문에, 그리고 도움은 또 기록하면서 계속 공격 쪽에서 기여도가 높으니까. 걔들이 해집어 넣는 게 음. 너무 그 수비를 흐트러트리는 게 너무 커가지고. 그 파비안 루이스가 두 골일 거예요. 그런데 파비안 루이스가 골 수가 있고 공격 쪽에서 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 중에 하나도 둘이 헤집어 놓고 대각선 패스, 또는 헤집어 놓고 연계해서 들어가고, 그러니까 파비안 루이스에게 기회를 계속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될 것 같아? 모르겠어요. 아 근데 재밌을 것 같아요. 어쨌든 색깔이 너무 다르고 게임 플랜도 다르고, 물론 둘 다 수비가 좋긴 하지만. 참고로 그 히든풋볼 보신 분들 알게 장코치는 영훈이- 축구에 정의가 있다면 스페인이 우승할 것이다. 축구에 정의가 있다. 아, 여기서 나는 저스티스를. 근데 영훈이 물론 내가 아는 좋아하는 동생인데 영훈이 말에는 나는 반대하는 이유가 이게 어떤, 물론 보기 좋은 축구가 있지.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어떤 축구가 정의라고는 한 사실은 얘기하기 힘들고. 이기는 축구가 그럼, 그런 거지. 이런 그래서- 축구가 정의일 수도 있죠. 그거는 이제 보는 관점의 차이지. 어떤 축구가 더 정의롭다라고 하는 거는 좀 그런 것 같아. 물론 보기에는 더 재밌지. 스페인 축구가 더 재밌고, 잉글랜드는, 나 솔직히 잉글랜드랑 프랑스랑 이 팀 경기는 진짜 의학계에다가 좀 보고 했으면 좋겠어. 아, 수면제 처방에 있어서 진짜 이것보다 더 뛰어난 경기가 없어. 나 진짜 나 그 경기 볼 때가 더 잘 자. 그 경기 볼 때 더 잘 자. 아, 네. 중간에 이렇게. 졸려. 야, 근데 스페인 보면 선수들도 잘하지만 감독을 저렇게 해서 데려와야 된다. 루이스 델라 프렌테 나이도 꽤 되잖아. 네. 그지? 근데 이제 연령병 감독한테 대표팀 거치면서 연령 대표 감독하다가 사실 성인 대표팀으로는 뒤늦게 사실은 네. 빛을 보는 거 아니야. 경기 만들어내는 그것도 그렇고, 난 더 놀란 게 이분 연봉이 정말 싸다 떴어.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올라왔으니까. 아 그러니까 지금 근데- 우리가 잘 만들면 된다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스페인은 첫 경기부터 느낀 건데, 그러니까 4-3-3 바탕으로 해서 뭐 플랜 A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다니 올모가 교체 투입되면은, 지금 뭐 다니 올모가 선발로 뛰지만, 그러면 4-2-3의 형태로 해서 플랜 B도 그렇고, 이게 완성도가 너무 높은데, 높아. 그러니까 제가 독일전 얘기할 때도 독일도 플랜 A는 강하지만 플랜 B의 완성도에서 스페인이 조금 더 앞서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준비를 은근히 많이 해갖고 나온 거예요, 스페인은. 그러니까 첫 경기부터 막 짜임새가 그렇고 보는 재미가 있고 이런 건데, 근데 아까 전에 형도 말씀하셨지만 우승은 사실은 경기력을 배반할 때도 있거든. 그렇지. 그리고 이제 우승을 할 때는 결국 그럴 거야. 결승전은 뭐 내 예상에는 스페인이 주도해서 경기를 풀 거고 분명히. 그건 뭐 100%죠. 그리고 잉글랜드는 한번 이렇게 걸레 수비하면서 버틸 거야. 근데 이제 잉글랜드 강점은 지난 경기도 준결승 때도 나왔지만 조커 자원들이 오히려 내가 볼 때는 더 좋아. 좋아. 아니 선수 이름값만 보면은 뭐 잉글랜드가 잉글랜드가 좋죠. 떠나서 조커 자원들이 지금 컨디션이 더 좋다. 아 물론 이제 우리가 프리미어 리그를 많이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올리 워킨스나 벤치에도 화려해. 올리 워킨스, 콜 파머, 뭐 에제 이런 선수들이 나와서 기존에 지금 뛰어다가 쥐친 그 주전들보다 사실은 더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게 사실은 그게 강점이야. 후반, 막판, 중후반에 교체가 되던 뭐 이럴 때 잉글랜드는 그때도 힘을 공격해서 오히려
플러스에서 낼 수 있는 힘이 그러니까 막판에 힘을 발휘하는 어. 경우가 계속 나왔으니까. 전체적인 그 스쿼드 구성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 잉글랜드 대표팀 전체가 뎁스가 또 굵고 맞아요. 두꺼운 거지. 슬로바키아전에서 아이반 토니가 들어가서 그치, 해리케인과 아이반 토니가 투톱을 들어가서. 하면서 해리케인이 이제 연장전에서 골을 넣었고 아이반 토니가 동원 기록했고 네덜란드전에서는 그때 투톱이요. 워킨스가 결국은 결승골을 넣었고 그래서 원래 그런 골 잘 넣어. 그런 각도에서. 야, 근데 거기는 그렇지만 코파는 사실 아침 시간이기도 하고 유로보다는 관심을 좀 덜 받는 것 같은데 여기는 제가 정리해 보니까 10번의 게임입니다. 하메스 로드리게스가 다 죽은 줄 알았는데 도움 한 대회에 메시도 못한 6개 6개 도움하면서 했어 이번 대회. 하메스 10번이 콜롬비아를 끌고 왔고 부상 또- 복귀하고 이번에 대표팀 뛰는 거 보니까 전성기 때 느낌처럼 대표팀에서 역할 수행을 하더라고. 저 하메스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어. 공치하는 선수 너무 좋아하는데 한동안 너무 안 뛰어서 다쳐갖고 네. 오랜 기간 있었으니까. 그리고 메시는 한국 감독이 될 뻔한 제시 마치가 이끄는 캐나다를 누르고 결승 6번째인가? 네, 또 6번째인가 그런 거. 여기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는 좀 인상적인 팀들이 있었나요? 결승전은 이제 콜롬비아가 나는 팀적으로는 지금 저 남미에서 넘버원이거든. 팀적으로는. 맞아요. 지금 그러니까- 28경기 무패인가 맞아. 볼걸요. 28개 무패고 거기가 지금 다들 기술들이 준수해. 순발력이 좋고 개인 능력이 최상 레벨은 아니지만 다 중상위권 이상의 레벨을 가진 선수들을 갖다가 감독이 지금 팀을 엄청 잘 만들어놨어. 맞아요. 그리고 콜롬비아 체가. 공격도 굉장히 직선적이고 위력적이고. 그치. 다이렉트 공격 전환도 빠르고 압박에 대한 시스템이나 공격 전환 뭐 이런 것들이 전술적으로 팀을 워낙 잘 만들어놔서 팀적으로는 제일 좋지. 지금 콜롬비아가. 그래서 나는 아르헨티나도 콜롬비아한테 질 가능성도 꽤 있다고 봐. 네. 아르헨티나는 그냥 비슷해. 지난 월드컵 때 그 색깔이야. 조직적으로도 되게 좋지. 물론 아르헨티나는 오랜 기간 고 선수들이 손을 맞췄고 또 순발력이 좋은 리산드로 마티네스나 로메로 같은 센터백들이 좋고. 계속 라인 컨트롤을 적절히 유지할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좋고. 그런데 내가 볼 때 팀적으로의 역동성은 지금 분위기는 콜롬비아가 좀 나아. 그지? 그게 그럼 있어요. 여기가 유럽의 스페인이 콜롬비아인 셈인 거고 그렇지, 팀적으로도 그렇지. 뛰어나고 역동성도 더 좋고 그렇지. 그런데 그 아르헨티나의 메시가 이번 경기에서 물론 4강에서 골을 넣긴 했지만 결정력에서 약간 메시답지 않은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줬어요. 이번 대회에서는. 많이 내려왔어. 그것이 좀 아쉽긴 하더라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라우타로가 4골인가? 나오면 골을 하나씩 라우타로 독립하는. 마티네스는 이번 코파에서는 거의 득점 확정이다. 네. 왜냐면 걔 혼자 4골 넣고 지금 나머지는 경쟁자들이 3골 이제 2골인데 떨어졌다. 다 떨어졌어. 4강에서 캐나다전 봤을 때는 훌리안과 이제 메시를 썼는데 훌리안 알바레스가 또 골도 넣고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걔네 둘이 잘 맞아. 네, 훌리안을 쓸지 아니면 이제 라우타로를 쓸지 이건 좀 봐야 되겠는데 저는 그 생각은 있어요. 물론 많은 분들이 동의를 안 할 수도 있지만 아르헨티나가 하루 먼저 준결승전을 치렀고 콜롬비아는 한 명이 퇴장당한 상황이었어요. 4강에서. 그래도 잘 버티더라. 근데 좀 나오잖아. 그러니까 콜롬비아 입장에서는 체력적으로 그리고 전력적으로 누수가 있는 상태에서 아르헨티나를 만나고. 그리고 무뇨즈가 못 나오잖아. 네. 그러니까 오른쪽 수비수 무뇨즈가 되게 중요하거든 공격적으로. 무뇨즈가 사실 전륜수가 좀 크긴 커. 거기는 워낙 국가대표 경기가 하고 코파가 큰 대회니까 남미에서는 콜롬비아가 처음 결승 가고 막 우는데 좀 짠하더라고. 근데 결승 대진은 참 재밌을 재밌겠죠. 것 같아. 결승 결승 대진이 근데 재밌는 매치가 잘 형성된 것 같아. 네. 근데 만약에 이게 4강을 섞는다. 그 대회 결승전에 올라간 애들 다시 4강에 붙인다. 아 유로로 어. 유로하고 이제 코파랑 아르헨티나, 스페인, 콜롬비아 대 잉글랜드 하면 누가 결승에 올라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뭐 실리 퀘스천이긴 한데 저는 스페인, 콜롬비아가 올라올 것 같아요. 이대로 하면. 아 진짜? 왜냐면 아르헨티나가 말씀하셨듯이 물론 메시는 이제 결승전에 올라가면 중요한 경기에는 그러지만 팀의 역동성이라던가 이 팀의 지금 완결성이 스페인이 너무 좋고 맞아. 공을 너무 잘 다루는데 아르헨티나 선수들도 공을 그렇게 많이 뺏기고서는 잘하기 힘들 것이다. 그리고 콜롬비아, 잉글랜드는 수면제 축구하다가 왠지 하메스가 올려준 거 한 방 누가 넣어가지고 콜롬비아 올라갈 것 같다. 그 캐나다 제시 마치 감독의 팀이 정말 조직력이 좋았어요. 근데 제시 마치 감독이 팀을 이끈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르헨티나전이 제시 마치 감독의 캐나다에서 7번째 경기가 그래요. 그런데 정말 박스 근처까지 역습에 의해서든 아니면 탈압박에 의해서든 나름대로 접근을 시켜. 그러니까 전술적으로는 감독이 짜놓은 거야.
근데 박스 안쪽으로 볼이 들어가는 순간 정확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슈팅 날라가, 패스 날라가. 그런데 거기서부터 선수 실력이 네. 결정력은 비싸니까. 그러니까 아르헨티나의 수비가 제가 생각할 때는 생각보다 자칫 가능하지 않다? 잘못하면은 이거 뚫릴 수 있다. 아니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편으로는 또 불과 1년 반 전이지 1년 반 전에 프랑스를 상대로 그때 프랑스는 지금보다도 더 좋았던 프랑스니까 그 프랑스를 상대로 그렇게 압도하는 경기를 보여줬던 아르헨티나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의 경우 아르헨티나가 스페인을 만났다? 그리고 저는 콜롬비아하고 결승전은 이전 경기의 메시하고는 또 다를 거라고 아니, 다르죠, 생각해요. 그러니까 메시가 월드컵 우승한 다음에 이번에 코파 우승하면 이제 메이저 대회 3연패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우승을 목표로 나왔겠지만 월드컵에서 뛸 때의 메시와 지금 이 코파에서의 메시는 약간 느슨해진 느낌? 저는 잉글랜드가 승부 차이로 우승할 것 같아요. 이 4강 대진에서도 잉글랜드가 이 상황 대진에서 근데 이 얘기도 되게 재밌는 게 잉글랜드하면 원래 승부차기 못 차는 못 팀으로 차지. 되게 그리고 유명했었는데 결정적일 때 키퍼가 항상 실책하고 그리고 승부차기에서 항상 그런데 지고. 요즘에 지는 승부차기 승률이 점점 좋아지고 있고 최근에 요즘에 다 괜찮아. 최근에 승부차기 잘하고 있죠. 준비 많이 이 하잖아. 전에도 그렇고 그래서 픽포드 그 물병 되게 그러니까 화제되기도 그것도 했었고. 사우스게이트 스위스전에서. 감독이 그러니까 경기 컨셉이 워낙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승부차기 훈련을 많이 한다고 그 페인팅 하는 것까지 적어놨잖아. 어? 첫 번째 맞죠. 킥. 어느 쪽으로 하다가 이런 쪽으로 그렇게 하는 뛴다 거. 이런 것까지. 그렇게 세세하게 분석까지 다 해놓고 승부차기를 준비하거든. 그러니까 승부차기 간다는 걸 아는 거야 선수들도. 간다는 아니, 그러니까 아니 갈 수 있다고 상정한 거지. 이게 사우스게이트 감독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유로 96 때 독일이랑 잉글랜드랑 그 양반이 실축했죠. 그러니까 본인이 마지막 키커로 나가서 실축해가 그래 떨어졌잖아 그게 잉글랜드가. 한인가 봐. 자기 자국에서 열리는 그 대회인데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되게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 실제로 사우스게이트 감독 부임하고 나서부터 잉글랜드가 승부차기 승률이 확 올라갔지. 그 전에 너희들은 아픔을 겪지 않게 하겠다. 그냥 무조건 떨어. 지난번에 그 사카랑 네. 애들 다 실축해서 그래. 그때 준우승한 거 빼고는 그때 이후로는 다 이겼거든 승부차기 해가지고. 근데 생각해 보면 아니 런던 올림픽 때 아니. 한국한테도 졌는데 승부차기로. 근데 생각해보면 사우스게이트 감독 입장에서는 선수로서도 중요 무대에서 승부차기에서 패배. 그리고 감독으로서도 마지막에 사카 했다가 승부차기에서 패배. 그럼 당연히 칼 갈지. 근데 이번에도 진짜 우승을 못하면. 우리 그때 그 얘기했잖아요. 이 멤버로도 이렇게 결승 올라간 또 우승 못하면 내 생각에는 지금 다 못했잖아. 벨링엄, 뭐 케인, 뭐 심지어는 포든도 사실 이번 대회는 안 포든 좋잖아. 골 없어요. 이번 안 좋잖아. 빛나지는 않아요. 이거 결승전은 그래도 욕먹던 애들이 할 가능성이 난 높다고. 결국은 잉글랜드 선수들이 욕먹은 선수가 많으니까. 그래 이게 용성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하긴 욕먹은 애들이 한다면 잉글랜드가 더 내가 많은 골을 넣을 것이다. 스페인 팀한테는 정말 좀 미안한 느낌이 있지만 네. 지금 전승이잖아. 네. 사이클상 요게 한번 딱 거. 한번 됐다. 이게 타이밍이 되긴 그러면 했어. 형은 잉글랜드 우승. 나는 잉글랜드가 이길 거라고. 코파는. 파는 그래도 아르헨티나. 잉글랜드 아는 형은요. 우승팀. 스페인, 스페인 그리고 아르헨티나. 스페인 아르헨티나. 전 정배로 갑니다. 저도 정배로 갑니다. 스페인, 아르헨티나. 저는 스페인 콜롬비아. 역배로 가네요. 네. 저도 벨링엄 그때 보면서 결승전에서도 벨링엄하고 케인이 하긴 할 거야. 근데 그 전에 좀 떡실신 당할 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 그러니까 하긴 하는데 그 전에 스페인한테 한 3골 그치. 먹히면 뭐 의미가 없으니까. 그치. 그러다가 마지막에 한 2골 넣고. 근데 확실히 그래도 잉글랜드가 수비가 좋긴 해. 좋아요. 실점이 거의 없어. 그 4골 시점했나? 픽퍼드도 너무 잘 맞고 그래서 잘 막아요. 만약에 이제 스페인 입장에서 파비안 루이스나 다니엘 올버가 진짜 한 골만 넣어준다. 그 중앙 라인에서 한 골만 나온다. 그럼 저는 진짜 무난하게. 진짜 무난하게. 그러니까 먼저 골 넣으면 무난하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야 재밌겠다. 결승전 재미날 것 같아.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